의사소통의 매체, 기법, 장애 유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매체입니다. 인간은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상징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의사소통 매체의 풍부성은 피드백의 속도, 의사소통 경로의 다양성, 출처의 다양성, 풍부한 언어로 구성됩니다. 좋은 매체는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며 다양한 단서를 제공하고 메시지와 상황의 연결, 다양한 언어 등을 서로 결합하면서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언어적 의사소통의 종류로는 먼저 직접 대면은 언어적 혹은 시각적 단서를 통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가장 우수한 형태의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상회의 시스템입니다. 언어적, 시각적 단서 제공이나 즉각적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의사소통 도구입니다. 전화는 언어적 피드백은 빠르나 시각적 단서가 없어서 직접 대면보다는 우수한 정도가 떨어집니다. 전자 메신저는 문자적 의사소통은 피드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우수함의 정도가 적절하거나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우편 서신 교환은 개인적인 것으로 익명의 비인격적인 일반적인 메모나 게시판보다는 우수함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공식적 기록은 산술적 문서, 성취도 점수와 같은 양적 자료를 담고 있는 컴퓨터 출력 자료는 숫자가 자연적 언어가 갖는 정보 전달 능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합니다. 적절한 매체는 의사소통의 목적이 이해냐, 설득이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요. 언어를 맞대고 상호작용하는 편이 의견 변화와 설득의 정도가 보다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보가 기록된 형태로 주어질 때는 종합적 이해가 보다 더 높아지고요. 구두 매체는 즉각적 피드백을 요구하는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매체를 중복 사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정보의 우수성과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을 모두 중대시킵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의사소통은 문자와 구두 매체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구두 매체만 사용하는 것, 그리고 문자 매체를 단독으로 사용할 때 가장 효과성이 낮습니다. 다음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의사소통적 행동을 말하는데요. 비언어적 표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세 번째는 정보기술 발달과 의사소통의 확장입니다. 인터넷, 컴퓨터 네트워크,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의사소통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의사소통 기술은 개인적, 사회적,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즉석에서 광대한 정보에 접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수동적인 학습자에서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정된 물리적 공간의 학교에서 사이버 학교로 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아리의 창인데요. 조아리의 창은 조셉 루트와 해리 잉햄에 의해서 개발되었고 그들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조아리의 창은 총 4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개방 영역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타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서로 잘 알고 있는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무지 영역입니다. 자신은 타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잘 모르는 부분으로 타인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의견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의사소통에서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고 타인의 의견을 불신, 비판하여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위는 보이지 않는 창 부분이 무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은폐 영역인데요. 은폐 영역은 자신은 스스로 잘 알고 있지만 타인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은 영역입니다. 타인이 취하는 자신에 대한 반응을 예측할 수 없어서 타인에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숨겨진 창 부분이 은폐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미지 영역은 자기 스스로와 타인에게 모두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으로 자신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지 않으며 타인으로부터 피드백도 받지 못합니다. 미지의 창 부분이 바로 미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아리의 창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린 창을 넓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인간 의사소통 유형인데요. 리스와 브렌트는
독단성과 사교성의 높고 낮음의 결합으로 대인간 의사소통 유형을 감정형, 지휘형, 사려형, 지원형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감정형은 높은 독단성과 사교성을 가지며 열정적이고 솔직하게 의사소통하는 유형입니다. 지휘형은 높은 독단성, 낮은 사교성을 갖고 있고 솔직하고 엄격하며 독단적이며 단호합니다. 사려형은 낮은 독단성과 사교성을 갖고 있고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지원형은 낮은 독단성과 높은 사교성으로 민감하고 참을성이 있으며 좋은 경청자가 됩니다. 독단성과 사교성에 의한 대인간 의사소통 유형 그림입니다. 다음은 헬리겔, 슬로쿰, 우드먼에 의해서 구분된 전달자와 수신자 간의 피드백 수준과 개방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된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먼저 자기 거부형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고립되어 자신의 생각, 의견, 태도, 감정을 타인에게 숨기려고 하는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자기 보호형은 자신에 대해서는 숨기면서도 남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며 타인에 대한 평가만을 늘어놓는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자기 노출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상대방에게 확인시킴으로써 자신에게 관심을 두도록 하는 유형입니다. 자기 실천형은 자신에 대한 적당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요청하며 방어적이지 않고 건설적이고 개방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자기 협상형은 의사소통하는 상대방과 자신의 내적 기분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을 느끼게 되는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 내에서 타협하는 의사소통 유형입니다. 다음은 레드필드가 제시한 의사소통을 위한 8가지 원리입니다. 이를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의사소통을 할 때 내용이 명확해야 하고 전달되는 정보에 모순이 없어야 하며 의사 전달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정보가 의사소통의 대상에게 골고루 도달되어야 하고 적당량의 정보를 전달하며 현실 적합성을 갖춰야 합니다. 조직 구성원 전체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고 발신자가 수신자의 주의와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하고 수신자에게 정보가 수용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입니다. 먼저 전달자와 피전달자에 의한 장애 요인인데요. 가치관과 사고 기준의 차이, 지위상의 격차,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전달자의 자기 방어 기제, 그리고 전달자에 대한 불신과 편견,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나 능력 부족이 전달자와 피전달자에 의한 장애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소통의 수단 및 매개체에 기인하는 장애 요인입니다. 의사소통의 내용이 과다하거나 정보의 유실과 불충분한 보존으로 내용 파악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언어와 문자 자체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조직에서 기인하는 장애 요인으로는 집권적 계층 구조, 조직 간의 할거주의, 비공식 조직의 역기능, 의사소통 채널의 부족, 의사소통의 직권화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개인 수준에서의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입니다. 반복, 감정이입, 이해, 피드백, 경청이 있는데요. 먼저 반복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이입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기호화하고 해석하려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메시지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며 피드백은 수신자의 메시지 이해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경청은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고 지원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높이고 생산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 수준에서의 의사소통 장애를 극복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3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조직 구조, 지위 차이, 통신망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구조입니다. 유기 구조가 높은 조직에서는 정보의 흐름이 비효율적이고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 간의 회의적 의사소통이 보다 유리합니다. 지위 차이 측면에서는
상하 관계는 자연스러운 수직적 의사소통을 제한합니다.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를 의식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통신망 측면에서는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망의 발달과 미래의 불확실성은 정보의 요구와 양을 증대시킵니다. 효율적인 정보 처리와 선택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6장 의사소통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